여러분이 혈당을 낮추려고 끼니를 거르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당뇨 전문의들도 주목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굶어서 내린 혈당이 왜 더 무서운 반동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아침 식사 시간 단 30분 차이가 여러분의 혈당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굶지 않고도 혈당을 내릴 수 있는 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K 건강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이 높으면 먹는 양을 줄이거나 아예 끼니를 거르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실제로 단기적으로는 혈당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우리 몸은 굶으면 생존 모드로 전환됩니다. 간에서는 포도당 신생 합성이라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포도당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새벽 공복혈당이 오히려 올라가는 이유인데요. 더 심각한 건 굶은 후 다시 먹기 시작하면 우리 몸이 에너지를 비축하려고 인슐린 저항성이 더 심해진다는 점입니다. 먼저 당뇨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은 이런 무계획적인 굶기와 폭식의 반복이 정상 혈당으로 돌아갈 기회를 완전히 날려버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최근 유행하는 간헐적 단식과 무작정 굶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계획된 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하면서도 정해진 시간에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방법인데요. 실제로 16대 8 간헐적 단식, 즉 16시간 공복 후 8시간 동안 식사하는 방법은 당뇨 전 단계에서는 인슐린 감성을 개선하고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당뇨병 진단을 받은 분들에게는 올바른 간헐적 단식조차도 권하지 않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혈당 조절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라 장시간 공복 시 저혈당 위험이 높고 공복 후 식사 시에는 혈당이 과도하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슐린이나 혈당 강화제를 복용 중인 경우 약물 용량 조절 없이 간헐적 단식을 하면 심각한 저혈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케톤산증이라는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도 있죠. 문제는 많은 분들이 간헐적 단식을 한다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굶는다는 겁니다. 간헐적 단식 중에도 정해진 시간 사이에는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해야 하는데 극도로 적게 먹거나 폭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췌장의 베타세포가 이미 약해진 상태에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급격한 혈당 변동을 반복하면 베타세포의 기능이 급속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굶었다가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정상인보다 훨씬 심하게 나타납니다. 당뇨 전 단계라도 간헐적 단식을 시도하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혈당 모니터링을 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2019년 일본 도쿄대학 의학부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당뇨 전 단계 환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추적 관찰한 결과 하루 한 끼 이상을 거르는 그룹이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그룹보다 당화 혈색소가 평균 0.8% 더 높았고 혈당 변동폭은 무려 2배 이상 컸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굶기를 반복한 그룹의 43%가 연구 종료 시점에 당뇨병으로 진행됐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반동 효과는 며칠이 아니라 몇 주, 몇 달간 지속됩니다. 한 번 망가진 대사 시스템을 회복하는 데는 굶은 기간의 3배 이상이 걸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식사 시간대입니다. 특히 아침 식사 시간이 하루 전체의 혈당을 좌우합니다. 우리 몸의 인슐린 감수성은 아침에 가장 높습니다. 오전 6시에서 8시 사이가 황금 시간대인데요. 이 시간에 아침을 먹으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 상승이 가장 적습니다. 반대로 아침을 거르고 점심에 첫 식사를 하면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진 상태에서 음식이 들어오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실제로 아침 8시에 먹는 것과 10시에 먹는 것을 비교하면 식후 혈당이 평균 20에서 30이나 차이가 납니다. 2시간 차이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게 놀랍지 않으신가요? 아침, 점심, 저녁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식사는 단연 아침입니다. 아침 식사가 하루의 혈당 패턴을 결정한다고 봐도 되는데요.
아침을 제대로 먹으면 점심과 저녁의 혈당 스파이크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를 세컨드밀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점심은 활동량이 많은 시간대라 상대적으로 혈당 관리가 수월합니다. 저녁 식사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저녁 식사는 가급적 7시 이전에, 늦어도 잠들기 3, 4시간 전에는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의 식사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다음날 아침 공복혈당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당뇨인들에게 식사법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보통 밥, 반찬, 국을 같이 드시는데 조금 다르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먼저 채소나 나물 반찬을 먹고 그 다음 단백질 반찬을 먹고 마지막을 밥을 먹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먼저 소장에 도달해서 당의 흡수를 늦춥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 상승폭이 30에서 40% 줄어듭니다. 2021년 미국 코넬 대학 웨일 의과대학 연구진이 발표한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12주간 진행한 실험인데요. 거꾸로 식사법을 실천한 그룹은 일반 식사 순서 그룹보다 식후 2시간 혈당이 평균 38이나 낮았고 당화 혈색소도 0.5%나 감소했습니다. 약물 치료 없이 식사 순서만 바꿨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당뇨에 도움이 되는 식품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요. 첫째, 현미나 귀리 같은 통곡물입니다. 백미를 통곡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식후 혈당을 20% 이상 낮출 수 있습니다. 처음엔 백미와 통곡물을 7:3 비율로 섞어서 시작하시고 점차 통곡물 비율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둘째,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땅콩 같은 견과류는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가장 좋은 식품입니다. 식전에 아몬드 10알 정도를 먹으면 식후 혈당 스파이크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단, 하루 한 줌 이상은 칼로리가 높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셋째, 식초입니다. 식사 전이나 식사 중에 식초를 희석한 물을 마시면 혈당 상승을 15에서 20% 억제할 수 있습니다. 천연 발효 사과 식초를 물에 희석해서 마시거나 샐러드에 발사믹 식초를 뿌려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계피입니다. 계피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천연 물질입니다. 커피나 차에 계피가루를 조금 넣어 마시면 됩니다. 하루 1에서 2g 정도가 적당합니다. 다섯째, 녹색 잎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상추 같은 잎채소는 혈당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포만감을 줍니다. 매 끼니 한 접시 이상은 꼭 드시길 권합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식사법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먼저 절대 굶지 마세요.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특히 아침은 꼭 드셔야 합니다. 아침은 오전 6시에서 8시 사이, 점심은 12시에서 1시, 저녁은 6시에서 7시가 이상적입니다. 저녁은 늦어도 8시 이전에 마치는 것이 좋고요. 식사할 때는 거꾸로 식사법으로 하시고요. 꼭꼭 씹어 천천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식이 필요하다면 견과류, 삶은 달걀, 그릭 요거트와 같은 단백질 식품을 선택하시고 과일은 사과나 배처럼 식이섬유가 많은 것을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식후 15분에서 30분 뒤에 10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도 아주 좋으니까요. 꼭 실천해 보세요. 이렇게만 한다면 분명 혈당 걱정이 사라질 겁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